명당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단원 비와 비율 공부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학습 문제 읽어볼게요. 어떤 수나 양을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나 양을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 이 15글자를 우리는 아주 쉽게 한 가지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나눗셈으로 비교한다. 우리는 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비를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을 할까요? 먼저 비가 어떤 기호와 어떤 수식과 가장 관련되어 있는지 찾아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비가 무엇과 가장 관계가 깊을까요? 네, 위에 힌트가 나와 있지요? 나눗셈으로 비교한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기호와 아마도 비슷한 모양이 아닐까요? 자, 우리가 수식과 관련됐을 때도 나눗셈이었는데 이 비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비교하는 양과 기준이 되는 양을 양 옆에 두고 가운데에 점 2개를 찍어 뭐 대 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이름이 대라고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 앞에서 선생님이 나눗셈 기호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먼저 A와 B를 나눗셈으로 비교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B로 A 대 B 나타내겠죠? 그리고 A가 B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많은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A 나누기 B를 계산해요. 그런데 이 나눗셈에 가운데 작대기만 없으면 A 대 B 이렇게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나눗셈 식과 B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식이 사용되는 나눗셈으로 어떤 수나 양을 비교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B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래의 상황을 한번 읽어보고 B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영이네 동아리는 여학생 12명, 남학생 6명입니다. 여학생 수는 남학생 수를 기준으로 몇 배가 되는지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여학생 수예요. 기준이 되는 것은 남학생 수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학생 수가 몇 배가 되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여학생 수 나누기 남학생 수라는 방법으로 몇 배가 되는지를 구하게 되겠죠. 자, 식으로 나타내보면 여학생 수 나누기 남학생 수가 되니까 우리는 다시 숫자로 12 나누기 6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의 몇 배인지가 궁금했으니까 주인공은 여학생 수. 그러니까 앞에 오죠? 주인공은 앞에 오니까요. 자, 그리고 기준이 되는 남학생 수는 나누는 수가 되어 뒤에 왔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보면 이 기준이 곧 분모가 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식으로 정리한 상황을 이번에는 한번 그대로 B로 나타내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B로 나타낼 때도 그대로 12 대 6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지요? 주인공은 앞에 오고 기준은 뒤에 옵니다. 나눗셈식으로 나타냈을 때와 완전히 똑같은 순서에 기호만 나눗셈 기호가 아니라 대로 바뀐 것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B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호를 사용해서 12 대 6이라고 나타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것을 B로 다시 간단하게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12와 6을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한 글자로 B라고 할 수 있겠죠?
12와 6의 B.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2번 상황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몇 배가 되는지 비교할 거야 하니까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하는 거겠죠. 그럼 비교하는 대상, 주인공을 찾으면 12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준이 되는 것은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B는 B인데 주인공 12의 B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은 6이었으니까 우린 이렇게 말하죠. 12의 B는 B인데 6에 대한 B다. 6을 기준으로 하는 B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는 12의 6에 대한 B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3번. 6을 기준으로 12는 몇 배가 되는지 비교할 거야. 여기서도 나눗셈으로 비교하니까 B. B는 B인데 주인공은 12. 그리고 기준은 6이 되겠죠? 그럼 누구의 B가 되나요? 주인공 12의 B. 12의 B는 10의 B인데 6이 기준이니까 6에 대한 12의 B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비교적 간단하게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 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헷갈릴 수도 있는 의미 속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알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나타낼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상황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비교는 비교인데 뺄셈 방법이 아니라 나눗셈 방법으로 비교한다. 그때는 무조건 B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국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면 주인공은 앞에 오고 기준은 뒤에 오니까 B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 주인공인 비교량은 앞에 오고요. 기준이 되는 기준량은 뒤에 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진 B를 보고 여러분이 다양한 의미를 그리고 다양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버전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 한번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딸기 바나나 주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딸기 주스는 6컵, 그리고 바나나 우유는 2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나나 우유에 대한 딸기 주스의 B 한번 써볼까요? 자, 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준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B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주인공은 딸기 주스가 되겠죠? 딸기 주스의 B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기준은 바나나 우유가 됩니다. 그럼 B로 나타낼 때는 주인공이 앞에 오니까 주인공 대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주인공 딸기 주스 대 바나나 우유 기준. 숫자로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딸기 주스 6컵에 바나나 우유 2컵. 그래서 B로 나타내면 6대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잘 풀어봤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딸기 주스에 바나나 우유에 대한 B를 써봅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인공을 찾고 기준을 찾아줘야겠죠. 자, 이 B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은 누구고 기준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찾아본 것처럼 이 B의 주인공은 바로 딸기 주스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혹은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인공이 아니에요. 딸기 주스의 라는 요 힌트 누구의 B인지 나와 있죠? 그리고 기준, 뭐뭐에 대한 이라는 말을 뒤에 달고 있으면 그것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 대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딸기 주스 대 바나나 우유로 이번에도 6대 2가 되겠지요?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여러분, B를 나타낼 때, 기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인공이 앞에 옵니다. 주인공 대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기호로 나타내지 않을 때에는 나눗셈으로 비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주인공과 기준에 따라서 또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우리 수학책 76에서 77쪽, 그리고 수학 익힘책 50쪽에서 51쪽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등교일에 책 검사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꼭 풀어보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요.